국내 증시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코스피가 2,4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78조 원의 매출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사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잔혹한 수법의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2의 계곡살인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정비합니다. 서울 전역이 수색권이 되는 셈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와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코스피가 2,4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제시한 올해 코스피 밴드는 2,400에서 2,850선으로 키움증권과 삼성증권도 밴드 하단을 낮췄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이른바 삼중고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IMF는 지난 1월 4.4%로 전망했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5%로 낮춰 잡았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돈줄 죄기에 나선 미국입니다. 미 연준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이어 오는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는 외국인의 셀코리아를 야기합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만큼 신흥국인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올해 들어 외국인은 1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1,270원 선을 넘어서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봉쇄 여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발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업의 제품 생산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물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더해 위안화 가치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미 달러화의 강세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78조 원 규모의 매출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둬들였습니다. 영업이익도 14조 원으로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 버금가는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등의 악재에도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1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77조, 영업이익 14조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영업이익도 역대 1분기 기준 2018년 15조 6,4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판매 호조 등 사업 전반의 고른 성장이 꼽힙니다. 먼저 DS 부문은 매출 26조 8,700억 원, 영업이익 8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 역대 분기 최대치로 D램 가격 하락세가 제한적인 데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D램 수요가 견조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분기 매출 7조로 중소형 패널은 신규 응용처 판매 확대로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생활가전도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판매가 성장하며 15조 이상의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외 삼성전자는 1분기 시설 투자가 7조 9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6조 7천억 원, 디스플레이 7천억 원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물류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신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사업 부문별 선제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21조 1,114억 원, 영업이익 1조 8,80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8.5%, 6.4%씩 늘어난 수치로 모두 역대 분기 최고 실적입니다. 생활가전 부문인 H&A 사업본부는 매출액 7조로 분기 사상 최대치입니다. HE 사업본부도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인기로 6분기 연속 매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G전자는 2분기를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견조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5월 MSCI 지수 정기 변경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증권가에선 현대중공업의 편입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MSCI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SCI 지수에 새롭게 포함되는 종목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MSCI 지수 신규 편입 종목들은 편입 발표 전 평균 39%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MSCI 지수에 편입될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현대중공업을 꼽으며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이달 들어 20.50% 올랐습니다. MSCI 반기 리뷰에 신규 편입하기 위해선 전체 시총이 2조 9천억 원 이상이고 유동 시총이 1조 4천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오늘 기준으로 전체 시총이 약 13조 원, 유동 시총은 약 2조 원으로 기준을 여유롭게 충족했습니다. 편입이 되는데 무리가 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시총도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무난하게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출 종목으론 MSCI 구성 종목 중 시총이 가장 작은 시젠과 녹십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MSCI 지수에 편출될 경우 1년간 재편입될 수 없다며 편출 종목 주가의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MSCI 지수는 다음 달 13일 새벽에 반기 리뷰를 발표할 예정이며 같은 달 31일 정기 변경이 이루어져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계곡살인으로 불리는 이은혜, 조현수 사건을 계기로 보험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 수법은 더욱더 대담하고 강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해서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예, 지난해를 둘러보면 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험 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진흥화되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보험 사기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연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4% 늘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유형은 이번 계곡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고 내용 조작이 약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고의 사고가 약 17%, 허위 사고가 15%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 사기가 갈수록 활개를 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영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기를 저지르는 인원이 늘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보험 사기 수법도 대담해지고 치밀해져 대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보험 사기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의심쩍은 거래를 쉽게 걸러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당수의 보험 사기가 의료기관을 끼고 일어나는데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간 정보 공유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보험사기 조사 전담팀 SIU를 운영하지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정보 권한이 한정돼 있어 단속도 어렵습니다. 또 보험사기로 적발돼도 낮은 형사처벌 수위 때문에 갈수록 늘고 있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험 사기가 매년 늘고 있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보험금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보험 사기로 판정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계곡살인 사건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 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죄자들에게 보험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렇게 부당하게 나간 보험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한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소멸시효가 됐다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증액할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반환 청구의 법정 근거가 또 불분명해 환수가 쉽지 않습니다. 또 보험 사기는 보통 보험 설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가담이 있는데요. 보험업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항형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2의 계곡살인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막기 위한 방안들은 없습니까? 네, 금감원은 최근 가임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보험 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체 보험 사기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험 사기죄 양형 기준을 변경하고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해 보험 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해서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예방을 하려면 이제 정보 공유가 잘 되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보험 가입은 사전에 좀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 간의 정보 공유를 좀 활발하게 해서 조기에 좀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 같은 정보 공유 법적 근거 조항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연초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부당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지지만 법 통과는 묘연한 상황입니다. 예, 보험 사기 관련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감성도시 전략의 핵심 과제로 지천 르네상스를 제시했는데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 플랜 중 하나인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닌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바꾸고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 경제적 자산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까지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32km의 엄청나게 긴 물길을 활용해서 역세권 못지않게 수세권이라고 하는 고부가가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강남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는 자신. 먼저 서울시는 도림천과 정릉천, 홍제천에서 4개의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천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선도 모델을 마련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연내 기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4개 시범 사업지 중 하나인 1호 수변 노천 카페가 조성될 홍제천 현장을 찾아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를 통해 서울 곳곳에 수세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본격화와 함께 총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유형별 사업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수변 노천 카페 등 도입, 풍부한 하천 회복을 위한 수자원 활용 계획 및 하천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수변 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변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수변 500m에서 1km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천법, 건축법 등 개정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기록하며 이달 들어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은 각각 0.03%, 0.05%씩 올랐지만 송파와 관악, 구로구는 모두 마이너스 0.01%씩 내렸습니다.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는 0.03% 상승했지만 성북구 0.03% 하락, 도봉구 0.02% 하락, 노원구 0.01% 하락을 기록하며 주요 강북 지역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로 미래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2024년 최첨단 신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150개 협력사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를 함께 준비해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4년 출시 준비 중인 친환경 신차 모델을 개발할 때 협력사들에게 친환경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와 부품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국내에서 신차 연구 개발과 생산을 거쳐 새로운 플랫폼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첨단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XM3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속적으로 선전할 수 있도록 품질과 상품 경쟁력 강화 노력을 협력사들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시장의 급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에서 6%로 4%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세입니다. 한편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은 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건 이제 필수라는 거겠죠. 김소빈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아직까지도 디지털과 친숙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단 18.4%에 불과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식 부족, 다음으로 인프라 부족, 자금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도입 의향이 없다는 소상공인은 70%에 육박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게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상공인의 미래는 디지털 전환에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조속히 해서 온라인 접점을 늘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비대면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 기술 도입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상권 정보나 매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을 활용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됐고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의 그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포바이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 직후 따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비주얼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도 함께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 포바이포가 코스닥 상장 첫날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포바이포의 주가는 시초가 대비 30% 오른 4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바이포는 공모가 17,000원의 2배인 3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포바이포는 지난 19에서 20일 진행된 공모 청약에서 일반 청약 경쟁률 3,7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경쟁률로 증거금 14조 1,947억 원을 모으며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17년 설립된 포바이포는 국내 최초로 8K OLED 화질 데모 콘텐츠를 제작해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기업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포바이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3억 원,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대해 시각특수효과 제작 업계에서 픽셀과 같은 독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수의 20.7%로 적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열린 상장 기념식에서 윤준호 포바이포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비주얼 테크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저희 회사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등 콘텐츠 실감화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출근길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 한때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강원 영서에는 5mm 안팎에 그치겠고 제주도와 경상 해안에는 최고 40mm로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영동이 최고 20mm, 호남과 경상 내륙으로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9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2도, 대전 11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과 대전, 청주가 1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9도로 서늘하겠고 한낮 기온도 11도에서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는 15도에 그치는 반면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와 남해상으로 순간 풍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들 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